잘 보셨죠? 이것도 역시나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유죄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군요. 네. 여기서 말한 대로 1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책상에서 똑같은 선생과 제자의 일대 다 관계 속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르고 갈 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이들에게 모두 같은 곳을 가라고 한다는 거죠. 공부라는 같은 곳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영상을 같이 했잖아요. 영상 찍는 팀과 같이 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막 만들어낸 손속도와 이런 거에 너무 놀라거든요. 근데 제가 가방끈은 제일 길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냐, 그분들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그 가치를 대학 교육 이후에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대학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교육에 의한 동일한 시험평가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발전하는 교육 환경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미디어에서 연결돼서 이제 스쿨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1대 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 1대 다도 필요하긴 해요.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필요하긴 한데 대신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강의실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해야 되는 교육을 줄일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은 훨씬 더 1대1 대화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인펄슨 에듀케이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캐나다잖아요. 캐나다 워털로 대학인데 워털로 대학이 뭐 카이스트만큼 안 유명하지만 아무튼 그 인공지능 쪽으로 이렇게 뭐 토론토 대학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에 딥러닝 강의는 학생한테 영상을 보고 오라고 그래요. 보고 오고 그곳에 와서는 짧게 리캡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굳이 나와서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얘기해줘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해 오고 정말 그 시간 아껴가지고 만났을 때는 만나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진짜 교육이 발전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AI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AI, Education by AI, Education for AI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AI에 의해서는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퍼스널라이제이션, 그 개인마다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인터넷 테크에서 굉장히 서비스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쇼핑 추천이라든지 기사 추천이라든지 뭐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쇼핑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뭔가 액션을 하겠죠. 저희가 어떤 상품을 샀어요. 제가 뭐 남성복을 막 샀어요. 그러면 제가 한 액션을 보고선 어떤 기존에 있던 모델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다음에는 어떤 걸 구매를 했을 때 만족을 했는지 등등을 이야기를 해서 AI 시스템이 리액션을 해주겠죠. 그럼 그 리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드백을 줄 거예요. like, dislike 막 누르면은 나중에는 정말 내가 like한 쪽으로 좀 더 강화가 돼서 추천을 해주겠죠. 우리의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액션, 리액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아니죠. 그냥 단순히 저희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강 신청을 해서 가서 일방적인 액션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는 어떤 리액션도 없고 어떤 피드백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교육을 퍼스널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까와 같은 이런 교육의 루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액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피드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모듈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학기 코스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분짜리 코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분짜리 코스를 딱 들었는데 좋았어요. 오케이, like. 그 다음 코스가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이렇게 미로찾기 해서 가는 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한 코스가 딱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
수업을 들으면 분명히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내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거 듣기 싫은데 진짜 이거 시험 때문에 공부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은 약간 과목도 굉장히 크고 뭐가 필요한지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자 쪽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이크로 코र्스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짧게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이터러티브한 프로세스가 되려면은 훨씬 더 단위가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의미는 타임 레벨에서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아니라 3분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레벨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인공지능과 윤리는 그냥 인트로 레벨만 들을래. 난 비전 쪽은 뭐 하이 레벨까지 다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레벨에 따라서도 본인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코र्스가 준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र्스가 마이크로 코र्스가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스무드한 매니폴드처럼 돼 있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냥 어떤 트래젝토리를 워킹하는 것만으로도 러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어떻게 디스터미스틱하게 딱 코र्스 몇 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스무드한 매니폴드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네가 원하는 타겟 태스크에 따라서 그레디언트하게 맘대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그 모델. 아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 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뭐 어떤 학습과 맞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육의 문제는 이런 데이터를 쌓을 무언가가 없다니까. 데이터라고 해봤자 무슨 뭐 학생의 성적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는 뜻은 그만큼 내가 하는 공부의 과정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 노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공부를 지금 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해가지고 난 지금 내가 무슨 사람인지 알아. 근데 기업이 날 몰라요. 기업이 나를 아는 거는 대학교 이름이랑 성적표밖에 없어요. 뭐 공모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이 안 되고 그 표현된 게 자연스러운 어떤 인베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나날들이, 이 생활 환경들이 모두 다 데이터로 기록이 돼서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어느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대. 레벨상으로는 어디에 있고 성향상으로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조금 더 쉽게 배우고 그리고 배우는 동안에 좀 더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공유된 걸 적용하고 그런 적용하는 과정들이 모두 다 들어가서 채용까지 이루어지는 관계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 리서처 뽑을 때는 굳이 그 사람의 뭐 성적표나 뭐 이런 거 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뭐 페이퍼 보고, 깃허브 보고, 뭐 그 사람이 뭐 SNS상에서 공유 활동 많이 했다 그러면 공유 활동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직접 테스트 쳐보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AI 리서처들은 대부분의 공유 활동들을 깃허브나 페이퍼나 이런 것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과정이 드러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입의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 생길 텐데 AI를 이용하는 사람과 AI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 두 가지가 생길 텐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솔빙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리얼월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현실적인 매스메리컬하게 포뮬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태스크고 무엇이 퍼포먼스 메저고 무엇이 익스피리언스고 뭐 이런 것들을 수학적 도식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컬렉션을 해야 되겠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학습을 하려면 모델을 해야 되겠죠. 뭐 딥러닝이든 뭐 SVM이든 뭐 러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러닝된 것이 정말 오버핏하지 않고 정말 현실에 맞는 건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밸리데이션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사용자가 많이 쓸 수 있도록 서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생각하는 AI 교육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이거에만 맞춰져 있어요. 뭔가 문제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데이터도 주어지고 데이터도 임포트 뭐 엠리스트 하고 어떤 코스트 펑션은 뭐 액큐러시 하고 거의 이것만 맞춰져 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 AI 리서처가 많아지려면은 다른 부분도 많아져야 된다. 그럼 각각의 어떤 사람들을 원하고 있냐면 분명히 리얼월드에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리얼월드에서 실제적으로 사람과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 근데 그런 분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데이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심지어 제가 요즘에 유튜버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유튜버들 보면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도 몰라요.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타겟 어디언스를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뭐 채소 장사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집중한 사람 현실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요. 관련해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노테이션 하는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 디벨롭먼트는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거 수학도 많이 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코딩을 통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입해서 어떤 성능도 보고 밸리데이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디플로이를 뭐 클라우드에서 하든 뭐에서 하든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I를 교육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텐서플로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어떻게 포뮬레이션하고 그 포뮬레이션 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컬렉션을 해서 러닝을 하고 밸리데이션하고 디플로이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근데 지금의 시험과 평가 방법은 과연 그것에 맞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문제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해답도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답이 있는 문제를 그냥 리제너레이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훨씬 더 다양한 것들, 그 불확실한 상황을 가지고 어떤 확실하던 뭐 수학적이든 포뮬레이션 해주는 쪽으로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교육 환경과 실제 문제를 가져와서 그것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미디어부터 스쿨, 리서치, 그다음에 프로젝트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미래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구글 서치하면 되는 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과학적 사고 능력 필요합니다. 암기 과목, 시험 전날 술 마시면 도움된다. 네, 통계를 내보면 알겠죠. 그리고 AI나 로봇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뭔가 그 방법이 어떤 메서드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하거나 메서드 자체를 고안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처음에 김주 교수님이 저를 연사로 섭외를 했을 때 저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을까 하는데 파격적인 메시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꼭 기득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요청 하시더라고요. 막 어떤 정치하시는 분 저한테 막 레디컬하게 뭘 해야 돼 막 하시면서 본인은 막 국회의원이 부름 가가지고 정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대학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2040년인가 50년에는 50대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 어린 친구들 50대 이하가. 맞나? 데이터 확인해봐야 돼. 아무튼 그 정도로 50대 이상과 50대 이하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사람이 줄어들죠. 사람이 줄어들면 좋은 학생은 점점 줄어들죠. 그럼 지방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해외와의 벽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유학은 점점 쉬워지고 온라인 교육은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 위기가 카이스트까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다른 대학들 먼저 오겠지만 결국은 올 거라고요. 학생의 입장에는 만약에 저 같은 뭐 교수 지원자 같은 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이 결코 매력적인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들어갔을 때 사양산업이거든요. 학생은 손님은 줄어들고 손님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더 힘들고 그러니까 분명히 대학이 혁신하지 않으면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대학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죄.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